어둑한 새벽, GOP 상황실 문이 쾅 하고 열렸다. 차가운 금소금이 벽을 때리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한 곳으로 쏠렸다. 최도현 대위가 목덜미를 움켜쥔 채 정하윤 하사를 끌어냈다. 군복깃이 구겨지고 바닥에 질질 끌린 전투화가 끼익 소리를 냈다. 누가 여자 따위랑 이래? 대위의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터졌다. 순간 상황실 안에서 숨소리조차 멎었다. 병사들은 얼어붙은 표정으로 서로 눈치를 봤다. 말리자는 눈과 건드리면 나만 당한다는 눈이 뒤섞여 있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오직 난방기 팬 돌아가는 소리만 윙 하고 울렸다. 하윤의 눈가가 떨렸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손 놓으십시오, 대위님. 도연은 비웃으며 손을 더 세게 조였다. 그 순간 상황실 뒤편에서 낯선 군화 소리가 리듬처럼 다가왔다. 단단한 발걸음, 흔들림 없는 보폭.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 빛나는 견장, 4개의 별. 대한민국 육군 최고의 장성, 정미령 대장이었다. 지금 뭐 하는 건가요, 대위? 그 한마디에 공기가 갈라졌다. 도연 대위의 손이 본능적으로 풀렸고 병사들은 숨을 들이켰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장면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이 조용한 전방부대에서 벌어진 이 순간 누군가의 인생 전체가 뒤집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지금부터 진짜로 시작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3,500자 공백 제외에 맞춰 1챕터를 작성하겠습니다. 1챕터 강원도 최전방 GOP 부대 1990년대 초반의 어느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철제 난방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지근한 열기와 함께 라디오에서는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흘러나왔죠. 두꺼운 전투화를 신고 막사 밖으로 나서면 매서운 강원도 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아침 5시 30분 기상 나팔 소리가 부대 전체를 깨울 때면 하윤은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정하윤은 26살 여군 부사관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이 거친 바람을 맞으며 일과를 시작하는 게 그녀의 일상이었어요. 겉으로는 씩씩하게 군복을 입고 걸어 다녔지만 속마음은 늘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하윤은 단 한 명뿐인 여군이었거든요. 다른 부대에는 여군들이 여럿 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이 최전방 부대에는 하윤이 유일했습니다. 아침 점호가 끝나고 병사들이 각자 임무지로 흩어질 때 하윤은 늘 혼자였습니다. 남자 선임들은 그녀를 멀리했고 병사들은 어색해했죠. 누군가 말을 걸어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들리는 건 복도 저편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속삭임들이었어요. 여자가 여기서 뭐 한다고. 힘든 일은 우리만 하고 저 사람은 편한 거 하잖아. 그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하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자기 일을 해냈죠. 서류 정리도 누구보다 꼼꼼하게 했고 야간 근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훈련장에서도 남자 부사관들과 똑같이 뛰고 구보했어요.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려도 숨이 턱까지 차올라도 하윤은 절대 먼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실에서 근무할 때면 하윤은 더욱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서류 한 장, 도장 하나라도 잘못 찍으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죠. 점심시간이 되면 식당으로 향했지만 밥을 먹는 내내 주변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누가 쳐다보는 건 아닌데 그냥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혼자 먹는 밥은 언제나 목에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게 하윤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잘해도 사람들 눈에는
그저 여자 주제라는 말만 남았으니까요. 하윤은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조금 나아질까? 하지만 내일은 오늘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윤은 버텼어요.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군인이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 가족들 모두 반대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강하게 말렸죠. 여자가 군대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특히 전방부대는 더욱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자신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윤은 공중전화 부스에서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어요.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그 익숙한 음성이었어요. 딸, 괜찮지? 힘들면 언제든 말해. 어머니는 지금 해외 파병 중이었습니다. 현역군 고위 장성으로서 멀고 먼 곳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계셨죠. 하지만 하윤은 부대 안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누구인지, 자신의 집안 배경이 어떤지 아무도 모르게 했어요. 만약 사람들이 알게 되면 자신의 모든 노력이 집안 빽 때문이라는 말로 폄하될 게 뻔했으니까요. 아냐, 엄마. 나 잘 지내. 진짜로 괜찮아. 하윤은 일부러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수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거짓말을 알아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다만 짧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엄마는 믿는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하윤은 한동안 부스 안에 서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유리창 틈새로 스며들어왔어요. 하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나를 믿고 싶은데. 그날 밤 하윤은 생활관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김완선의 리듬 속에 그 춤물이 흘러나왔어요. 경쾌한 멜로디였지만 하윤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내일도 별일 없이 지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저 평범한 하루, 조용한 하루만 이어지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윤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평화는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거든요. 며칠 뒤 부대에 새로운 장교가 부임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최도연 대위라는 이름이었어요. 하윤은 행정실에서 그의 인사기록을 정리하면서 이름을 처음 봤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도연 대위는 군인 집안 출신이라고 했어요. 할아버지도 군인, 아버지도 군인, 형제들도 모두 군인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부대 내에서 영향력도 상당하다는 소문이었죠. 누군가는 그를 군인 중에 군인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윤은 별 감흥 없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장교가 오든 말든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저 조용히 자기 일만 하면 된다고, 눈에 띄지 않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윤은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부임식 날 하윤은 다른 부사관들과 함께 줄을 맞춰 섰습니다. 최도연 대위가 정문을 통과해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였습니다. 군복을 입은 모습이 그림처럼 보였죠. 하지만 하윤은 그의 눈빛에서 뭔가 차가운 걸 느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었어요. 부임식이 끝나고 최도연 대위는 부대원들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하윤에게 머물렀어요. 잠깐이었지만 하윤은 그 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의아함이었고 불편함이었고 거부감이었습니다. 하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그날 저녁 하윤은 생활관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어둠 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하윤은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하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최도연 대위가 부임한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날은 하윤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의 시작이었습니다. 최도연 대위가 부임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조회가 끝나고 각 부서별로 업무 보고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하윤은 행정실 업무 보고를 위해 대위 집무실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2번 하고 들어가려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들어오세요. 하윤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최도연 대위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하윤이 경례를 하자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하윤을 훑어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정하윤 하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자도 있었어요? 순간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하윤은 침을 삼켰어요. 도연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팔짱을 꼈습니다. 그의 눈빛은 명백한 불쾌함을 담고 있었죠. 누가 여자 따위랑 이래요? 위험에 처하면 우리 짐 되는 거 아닙니까? 하윤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경례 자세를 유지한 채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행정 업무 현황은 보고는 나중에 하세요. 먼저 물어볼 게 있으니까.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하윤을 쳐다봤어요. 정하윤 하사, 전방부대에 여군이 배치된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사정이라도 있습니까? 제가 지원했습니다. 지원? 왜요? 하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도연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뭐, 이유야 어쨌든. 여기서 제대로 일이나 할 수 있을지 두고 봐야겠네요. 하윤은 그날 집무실을 나오면서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비쳤어요. 하윤은 세면대에 손을 짚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괜찮아. 견딜 수 있어.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연 대위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아침 조회 때마다 하윤을 지목했습니다. 정하윤 하사, 어제 제출한 서류 다시 가져오세요. 형식이 엉망이던데요? 하윤은 서류를 다시 확인했지만 잘못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작성해서 제출했어요. 도연은 또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이것도 아니네요. 다시요. 3번째 제출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윤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도연은 일부러 트집을 잡고 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항의할 수도 없었고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었어요. 야간 근무 배치표가 나왔을 때는 더 심했습니다. 하윤에게만 유독 험한 구역이 배정됐어요. 다른 부사관들은 수색 초소나 행정 당직이었지만 하윤은 외곽 철책 순찰이었습니다. 한겨울밤 영하 15도를 넘나드는 추위 속에서 혼자 철책선을 따라 걷는 임무였죠. 첫날 밤 순찰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하윤의 손발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귀도 시렸고 코끝은 빨갛게 얼어붙었어요. 생활관에 들어와 난방기 앞에 앉았지만 몸은 쉽게 녹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사흘째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부사관들도 눈치를 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윤과 가까이 지내면 자신들도 표적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게 분명했죠. 훈련장에서는 더욱 심했습니다. 어느 날 전체 사격 훈련이 있었어요.
모든 부사관과 병사들이 사격장에 모였습니다. 도연 대위도 참관하러 왔어요. 하윤은 사격 준비 자세를 취하고 총을 들었습니다. 정하윤 하사. 도연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하윤에게 집중됐어요. 여자가 총 어떻게 드는지 보여줘 보세요. 아, 손목 약해서 못 드나요? 병사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윤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창피함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총을 들어 올리고 표적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탕, 탕. 세 발 모두 명중이었습니다. 하윤은 총을 내려놓고 경례했어요. 도연은 표정 없이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막사로 돌아가는 길, 하윤은 뒤에서 들리는 병사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대위님이 저렇게까지 하나? 근데 여군이 여기 있는 것도 좀 그렇긴 하지. 쟤 때문에 우리도 피곤해지는 거 아니야? 하윤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걸었어요. 생활관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주저앉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울면 진다고 생각했어요. 참아. 넌 할 수 있어. 하윤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모욕과 무시, 그리고 고립. 하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사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들리는 속삭임들이 하윤의 귓가를 스쳤어요. 저 사람 때문에 분위기 이상해졌어. 대위님이랑 맞붙으면 우리만 힘들어. 하윤은 점점 더 혼자가 됐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혼자 구석에 앉았고 쉬는 시간에도 혼자였어요.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화할 상대가 없었죠. 그러면서도 하윤은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머니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고위장성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모든 게 더 꼬일 게 분명했으니까요. 사람들은 하윤의 모든 것을 집안 배경 때문이라고 생각할 테고 도연 대위는 더 큰 적개심을 품을 게 뻔했습니다. 하윤은 그저 혼자 버텼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끝나겠지. 하지만 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도연 대위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더 노골적으로 변했고 부대 분위기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하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내렸습니다. 하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 나를 부숴버릴 사람이겠구나.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도연 대위는 하윤을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니까요. 도연 대위의 괴롭힘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윤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두려움을 느꼈어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어떤 모욕을 당하게 될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어나야 했어요. 군복을 입고 전투화 끈을 묶고 하루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어느 추운 2월의 아침이었습니다. 하윤은 행정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부대 내 물품 관리 대장을 정리하는 일이었는데 꽤 복잡한 작업이었습니다. 하윤은 밤늦게까지 남아서 일했고 드디어 완성했죠.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뭉치를 보며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번엔 트집 잡을 데가 없을 거야. 하윤은 서류를 들고 도연 대위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자 도연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물품관리 대장 보고드립니다. 하윤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도연은 받아서 대충 훑어봤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내팽개쳤습니다. 이게 뭡니까? 숫자 배열이 엉망이네요. 다시 하세요. 죄송하지만 규정대로 작성했습니다. 하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내가 다시 하라면 다시 하는 겁니다. 말대꾸합니까? 하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류를 들고 나왔어요.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였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시 행정실로 돌아가 서류를 펼쳤죠. 그날 밤 하윤은 또다시 밤을 새웠습니다. 눈이 침침했고 손가락이 저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서류 작업이 끝났어요. 하윤은 책상에 엎드려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기상 나팔 소리에 깨어났을 때 하윤의 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일어나야 했어요. 세수를 하고 군복을 정돈했습니다. 거울을 봤을 때 핏기 없는 얼굴이 비쳤어요.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도연은 이번에도 돌려보냈어요. 이유는 글씨체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윤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받아들고 나왔어요. 복도에서 다른 부사관과 마주쳤습니다. 하윤아, 괜찮아? 선임 부사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몸 상하면 안 돼. 선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적극적으로 도와주거나 도연 대위에게 항의하거나 그런 건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신의 안전이 먼저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대규모 야간 정찰 훈련이 공지됐습니다. 전 부대원이 참여하는 큰 훈련이었어요. 작전 회의가 열렸고 각자의 임무가 배정됐습니다. 하윤은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길 기다렸어요. 정하윤 하사는 3번 구역 단독 정찰.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3번 구역은 가장 험한 지형으로 유명했어요. 경사가 가파르고 어둠 속에서는 길을 찾기도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보통은 2명 이상이 팀을 이뤄 정찰하는 구역이었죠. 한 부사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위님, 3번 구역은 위험합니다. 단독 정찰은 내가 배정한 대로 하세요. 정하윤 하사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회의는 그대로 끝났어요. 하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거든요. 훈련 당일 밤 기온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윤은 완전 군장을 착용하고 3번 구역으로 향했어요. 손전등 하나만 들고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발밑에서는 눈이 바스락거렸고 바람은 얼굴을 후려쳤어요. 경사를 오르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배낭이 무거워서 중심을 잡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하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죠.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정찰 지점에 도착했을 때 하윤은 주변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지형을 확인하고 특이사항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복귀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이상 없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잘못 들었던 거예요. 하윤은 주변을 둘러봤지만 익숙한 표지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지도를 꺼내 손전등으로 비췄습니다.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올바른 방향을 찾았습니다. 조금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안전한 경로였어요. 하윤은 그 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시간은 더 걸렸지만 결국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복귀 지점에서 도연 대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부사관들도 모여 있었어요. 하윤이 나타나자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하윤 하사, 보고하세요. 하윤은 경례를 하고 임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정찰 지점의 상황, 지형 특이사항, 복귀 경로 변경 사유까지 모두 명확하게 보고했어요. 도연은 표정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복귀 경로를 임의로 변경했다고요? 예, 안전을 위해 판단했습니다. 누가 판단하라고 했습니까?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한 병사가 나섰어요. 대위님, 정하윤 하사님 판단이 맞았습니다. 원래 경로는 지금 눈사태 위험 지역입니다. 다른 병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날 이후 병사들 사이에서 하윤을 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먼저 인사를 건네는 병사들도 생겼어요. 정하윤 하사님, 대단하십니다.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하윤은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인정이었어요. 작지만 따뜻한 변화였습니다. 하윤은 그날 밤 생활관에서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어요. 하지만 이 작은 성공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도연 대위의 분노를 키운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하윤을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정하윤 하사, 어제 내 지시를 어기고 멋대로 판단했습니까? 안전을 위한 판단이었습니다. 잘난 척 좀 그만하지? 도연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적개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윤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어요.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내 허락 없이 멋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알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윤은 경례를 하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작은 승리였지만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도연 대위는 그날부터 더욱 악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하윤을 완전히 무너뜨릴 방법들이 떠올랐어요. 야간 정찰 훈련에서의 작은 패배가 그를 자극했던 겁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하윤의 군 생활 자체를 끝내버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윤은 오히려 이상했어요. 도연 대위가 이렇게 조용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불안한 평화였습니다. 하윤은 매일 긴장한 채로 일과를 보냈어요. 언제 폭풍이 몰아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하윤은 행정실에서 문서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부대 내 인원 현황 파일을 업데이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숫자를 대조하고 서명란을 채워 넣었죠. 작업이 끝나고 파일을 캐비닛에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갑작스러운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체 간부 회의였어요. 하윤은 다른 부사관들과 함께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도연 대위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어요. 어제 인원 현황 파일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인원수가 잘못 기재됐고 보안 등급 분류도 엉망입니다. 하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자신이 작업한 파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확인했었어요. 3번이나 검토했었습니다. 이 파일을 담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도연이 물었습니다.
하윤은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저입니다. 정하윤 하사.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윤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분명 실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오류가 생긴 걸까요? 말문이 막혔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은 무슨 확인입니까? 이미 상부에 보고된 내용입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부사관들은 하윤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하윤은 서둘러 행정실로 갔습니다. 캐비닛을 열고 파일을 꺼냈어요. 펼쳐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분명 자신이 작성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숫자가 바뀌어 있었고 분류체계도 엉망이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수정한 게 분명했어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닌데.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다시 살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자신이 마지막으로 작업한 사람이었고 서명도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수정했는지 알 수 없었죠. 그날 오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훈련 중 장비 점검 시간이었어요. 하윤은 무전기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전기 세대가 사라진 거예요. 분명 어제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진 겁니다. 정하윤 하사, 무전기가 어디 갔습니까? 도연 대위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하윤은 당황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어제까지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있었다고요? 그럼 지금은요? 증발했습니까? 훈련장 한가운데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병사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윤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창피함과 억울함이 뒤섞였어요. 찾아보겠습니다. 하윤은 장비 보관함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곳도 살폈어요. 하지만 무전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찾아 헤맸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날 저녁 하윤은 감찰 조사 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유는 3가지였어요. 첫째, 중요 문서 작성 중 중대한 실수. 둘째, 부대 장비 관리 소홀. 셋째, 훈련 중 명령 불복종 의심. 3번째 항목을 봤을 때 하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명령 불복종이라니. 야간 정찰 훈련에서 경로를 변경한 것을 문제 삼은 거였어요. 당시에는 아무 말도 없었는데 지금 와서 다시 꺼낸 겁니다. 조사 통지서를 받은 하윤은 생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통지서를 다시 읽었어요.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생활관 문 앞을 지나가면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하윤 하사 큰일 났대. 감찰 조사 들어간다며? 완전 끝났네. 하윤은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어요. 부대 전체가 자신의 일을 수군거리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하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누가 파일을 조작한 걸까? 무전기는 어디로 간 걸까? 답은 하나였습니다. 도연 대위였어요. 그가 계획적으로 이 모든 걸 꾸민 거였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도연 대위가 들어왔습니다. 하윤과 눈이 마주쳤어요. 도연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작게 말했어요. 여자 하나 때문에 부대가 난리 났네요. 나 같으면 그냥 집에나 가겠습니다. 그 순간 하윤은 무언가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껏 꾹꾹 눌러 참아왔던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 했어요.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밥을 삼킬 수가 없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섰어요. 거울을 봤을 때 낯선 얼굴이 비쳤습니다. 야윈 얼굴, 핏기 없는 입술, 그리고 생기를 잃은 눈동자. 이게 자신의 모습이란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윤은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참아왔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멈출 수 없이 눈물만 흘렀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찬물로 눈을 식혔어요. 거울을 다시 봤을 때 조금 진정된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인가? 생활관으로 돌아오는 길 하윤은 멈춰 섰습니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평생 숨겨온 비밀을 더는 숨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고위장성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밝히면 상황이 달라질까요? 아니면 더 악화될까요? 하윤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대로 무너질 순 없다는 것, 싸워야 한다는 것, 비록 혼자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날 저녁 하윤은 공중전화 부스로 갔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지만 번호를 누르지 못했어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 도움을 청해야 할까? 하지만 그러면 자신이 스스로 포기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부스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하윤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 싸움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는 걸 말이죠. 감찰 조사가 시작된 날은 3월 초순이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지만 하윤의 마음은 한겨울보다 더 차가웠어요. 조사실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어요. 조사관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령 1명과 소령 2명이었어요. 가운데에 앉은 중령이 하윤을 쳐다봤습니다.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어요. 정하윤 하사 앉으세요. 하윤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어요. 조사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금부터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에 정직하게 답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인원 현황 파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조사관은 파일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어요. 이 파일 당신이 작성했습니까? 예, 제가 작성했습니다. 그럼 이 오류들도 당신이 만든 겁니까? 하윤은 파일을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쓴 내용과 달랐어요.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작성했습니다. 누군가 수정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요? 누가 수정했다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작성한 내용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조사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불신의 눈빛이었어요. 하윤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전기 분실건이었습니다. 조사관은 차갑게 물었어요. 무전기 세대가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관리하던 장비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모릅니다. 점검 전날까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 하룻밤 사이에 증발했다는 말입니까? 누군가 가져간 것 같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하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증거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야간 정찰 훈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어요. 당신은 지시받은 복귀 경로를 무단으로 변경했습니다. 이건 명령 불복종 아닙니까? 안전을 위한 판단이었습니다.
원래 경로는 위험했습니다. 누가 판단하라고 했습니까? 상급자 허락 없이 멋대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하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말해도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았어요. 조사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같은 질문들이 반복됐고 하윤은 계속 같은 대답을 했어요. 조사가 끝났을 때 온몸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조사실을 나와 복도를 걸을 때 하윤은 비틀거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한참을 섰어요. 숨을 고르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생활관으로 돌아왔을 때 다른 여군 한 명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다른 부대에서 전입 온 김수진 하사였어요. 수진은 하윤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하윤 씨, 괜찮아요?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다들 얘기 들었어요. 억울하시겠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윤은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수진 씨는 여기서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근데 하윤 씨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수진은 하윤 옆에 앉았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윤은 또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조사관들의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증거를 대라는 말, 증명하라는 말, 그 모든 게 하윤을 짓눌렀어요. 다음 날 아침 부대 게시판에 공지가 붙었습니다. 정하윤 하사에 대한 징계 심의가 다음 주에 열린다는 내용이었어요. 병사들이 게시판 앞에 모여 웅성거렸습니다. 하윤은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행정실로 출근했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다른 부사관들이 하윤을 피했어요. 인사를 건네도 대충 받거나 못 들은 척했습니다. 하윤은 자리에 앉아 서류를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갔습니다. 밥을 받아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혼자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대화가 들렸습니다. 정하윤 하사 진짜 큰일 났네. 징계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최악이면 군 생활 끝나는 거지. 하윤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일어나 식판을 반납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부대 뒤편 벤치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지만 하윤은 춥게 느껴졌습니다. 주머니에서 어머니 사진을 꺼냈어요. 오래전에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윤은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윤은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 대위가 행정실에 들어왔습니다. 하윤과 눈이 마주쳤어요. 도연은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하윤 하사, 요즘 바쁘겠네요. 하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계속 말했어요. 징계심의 준비는 잘하고 있어요? 변명거리 많이 만들어놨어요? 여자가 군대에서 버티려면 실력이 있어야죠. 근데 당신은 실력도 없고 태도도 엉망이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윤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도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생활관으로 돌아왔을 때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윤 씨, 이거. 수진이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하윤이 열어보니 녹음기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병사 하나가 몰래 건네준 거예요. 훈련 때 녹음된 게 있대요. 하윤은 녹음기를 켰습니다. 잡음 섞인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도연 대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여자 따위랑 이래요? 사고 나면 책임 누가 지냐고. 하윤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건 증거였어요. 도연의 성차별 발언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이걸 왜 나한테? 그 병사가 그러던데요. 하윤 씨가 억울하게 당하는 거 못 보겠대요. 다른 병사들도 다 알고 있대요. 대위님이 일부러 괴롭힌다는 거. 하윤은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누군가는 진실을 알고 있었고 도와주려 했습니다. 고마워요, 수진 씨. 천만에요. 우리 여군들끼리 도와야죠. 그날 밤 하윤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작은 희망이었지만 분명한 희망이었어요. 이제 싸울 무기가 생긴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징계 심의일이 다가왔습니다. 하윤은 며칠 동안 준비했어요. 녹음기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자신이 작성했던 원본 서류의 복사본도 찾았어요. 행정실 컴퓨터에 남아있던 파일 수정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비록 완벽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싸워볼 만했어요. 심해 전날 밤 수진이 하윤에게 말했습니다. 하윤 씨, 병사 몇 명이 증언하겠대요. 정말요? 네. 다들 대위님한테 찍힐까봐 두려워했는데 이젠 참을 수 없대요. 하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 싸워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해 당일 하윤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군복을 깔끔하게 입고 정장모를 썼어요. 거울을 봤을 때 며칠 전보다 단단해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더는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한 얼굴이었어요. 심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앞쪽에는 심의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중령 2명, 대령 1명이었습니다. 도연 대위도 한쪽에 앉아 있었어요. 하윤과 눈이 마주쳤을 때 도연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심의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정하윤 하사에 대한 징계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은 3가지 혐의를 읽어내려갔어요. 문서 작성 오류, 장비 관리 소홀, 명령 불복종. 하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정하윤 하사, 변명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하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어요. 먼저 문서 작성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정확하게 작성했습니다. 여기 제 컴퓨터에 남아있던 원본 파일이 있습니다. 하윤은 출력물을 제시했습니다. 원본 파일과 제출된 파일의 내용이 달랐어요. 심의위원들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파일 수정 기록을 확인한 결과 제가 저장한 이후에 누군가 다시 열어본 흔적이 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윤은 계속 말했어요. 무전기 분실건에 대해서는 저도 어떻게 사라졌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장비실 출입 기록을 확인하면 누가 언제 들어갔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심의위원 1명이 물었습니다. 장비실 출입 기록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관리대장에 기록돼 있습니다. 하윤은 미리 준비해온 복사본을 제시했어요. 기록을 보면 하윤이 마지막으로 점검한 다음 날 새벽 누군가 장비실에 들어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서명란은 비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야간 정찰 훈련건입니다. 저는 안전을 위해 경로를 변경했습니다. 당시 병사들도 제 판단이 옳았다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심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병사 3명이 들어왔어요. 심의위원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병사 중 1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증언하러 왔습니다. 정하윤 하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허락했어요. 병사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정하윤 하사님은 항상 공정하게 일했습니다. 야간 정찰 훈련 때도 정확한 판단으로 위험을 피했습니다. 저희는 하사님을 존경합니다. 다른 병사도 거들었어요. 최도연 대위님이 하사님을 괴롭혔습니다.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요. 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병사가 녹음기를 꺼냈어요. 심해위원들이 주목했습니다. 녹음기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누가 여자 따위랑 이래요? 사고 나면 책임 누가 지냐고. 심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심해위원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위원장이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최도연 대위, 이 녹음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도연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이건 맥락이 다릅니다. 그냥 농담으로 들리지 않는데요. 또 다른 위원이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도연이 심의 대상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윤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더는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어요. 심의는 1시간 더 이어졌습니다. 병사들의 증언이 계속됐고 증거들이 제시됐어요. 도연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심의가 끝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며칠이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하윤은 심의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증언해준 병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사님, 괜찮으세요? 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사들은 미소 지었어요. 저희가 할 일 한 거예요. 하사님은 억울하게 당하셨으니까요. 하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병사들도 경례를 하고 돌아갔어요. 생활관으로 돌아오는 길, 하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하윤은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날 저녁 수진이 하윤에게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하윤 씨. 정말 멋있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희망이 보이잖아요.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망. 그 단어가 이제는 허공에 떠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손에 잡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부대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도연 대위가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었어요. 성차별과 부하 괴롭힘 혐의였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하윤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하윤 하사님 대단하시다. 진짜 용감하신 것 같아.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병사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하윤은 처음으로 이곳에서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알고 있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말이죠. 도연은 여전히 부대에 있었고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싸움은 아직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하윤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하지만 결국 일어섰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하윤은 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그리고 그 순간 하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숨겨온 비밀을 곧 밝혀야 할 수도 있다는 걸 말이죠. 어머니가 누구인지, 자신의 집안이 어떤지, 그 모든 걸 세상에 드러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심의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하윤은 행정실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어요. 서류를 정리하고 전화를 받고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테니까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갑자기 부대 정문 쪽이 소란스러워졌어요. 병사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윤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정문을 통과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옆자리 부사관이 중얼거렸습니다. 부대의 고위 인사가 방문할 때나 볼 수 있는 차량이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방문 일정은 없었어요. 리무진이 본관 앞에 멈췄습니다. 운전병이 내려 뒷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군복을 입은 여성이었어요. 어깨에 달린 계급장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하윤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을 알아봤거든요. 정미령,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이자 현역 사성 장군, 그리고 하윤의 어머니였습니다. 저분이 장군님? 행정실이 술렁였습니다. 부사관들이 모두 창가로 몰려들었어요. 부대장이 급히 나와 경례를 했습니다. 미령 장군은 간단히 답례를 하고 곧장 본관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윤은 자리에 앉은 채 굳어 있었습니다. 왜 여기에, 왜 지금 오신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해외 파병 중이라고 들었는데 언제 돌아오신 걸까요? 행정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선임 부사관이 받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하윤을 쳐다봤습니다. 하윤아, 지금 당장 부대장실로 와라. 하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복도를 걸어 부대장실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미령 장군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부대장, 그리고 미령 장군이 앉아 있었어요. 하윤은 경례를 했습니다. 미령 장군이 하윤을 쳐다봤어요. 어머니의 눈빛이었지만 군인의 눈빛이기도 했습니다. 정하윤 하사,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앉으세요. 하윤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부대장이 어색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장군님께서 직접 방문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봅니다. 미령 장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하윤 하사의 징계 심의 건 때문에 왔습니다. 부대장의 표정이 굳었어요. 왜 장군이 일개 하사의 징계 심의에 관심을 갖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밝힐 게 있습니다. 미령 장군이 하윤을 쳐다봤어요. 정하윤 하사는 내 딸입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부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부대장도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장군님, 지금 무슨, 제 딸이 맞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해서 이 사실을 숨기고 생활했습니다. 미령 장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어요. 제가 직접 온 이유는 딸을 두둔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부대장이 말했습니다. 장군님, 저희도 공정하게 하셨습니까? 최도연 대위의 성차별 발언과 부하 괴롭힘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셨습니까? 부대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령 장군은 계속 말했어요. 저는 군 감찰실에 정식으로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부대의 성차별 문화와 부하 괴롭힘 실태에 대해서요. 내일 감찰팀이 도착할 겁니다. 하윤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움직인 게 고마웠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스스로 싸우고 싶었는데 어머니의 힘을 빌리게 된 것 같았거든요. 회의는 3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미령 장군은 부대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지적했어요. 여군에 대한 차별적 처우, 부적절한 근무 환경, 그리고 고충 처리 시스템의 부재.
부대장은 대답조차 제대로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하윤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미령 장군도 함께 나왔어요. 복도에 둘만 남았을 때 미령이 말했습니다. 하윤아. 예, 어머니. 힘들었지?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미령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가 직접 싸워내지 않으면 널 지키는 의미가 없어. 이제 내 목소리를 내야 해. 저는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혼자서도 잘했어. 정말 잘했어. 하지만 도움을 받는 것도 용기야. 완벽하게 혼자 해내는 게 강한 게 아니야. 하윤은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미령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이제 당당하게 말해. 내가 겪은 일, 내가 느낀 것들. 숨기지 마.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진실을 밝히고 당당하게 맞서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군 감찰팀이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전문 조사관 5명이 왔어요. 조사는 전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윤뿐만 아니라 다른 병사들, 부사관들도 모두 면담을 받았어요. 최도연 대위도 소환됐습니다. 조사실로 들어가는 도연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조사는 이틀 동안 계속됐습니다. 모든 증거가 제시됐고 모든 증언이 기록됐어요. 녹음 파일, 문서 수정 기록, 장비실 출입 기록, 병사들의 증언.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전 부대원이 모인 가운데 감찰팀장이 발표했어요. 최도연 대위는 성차별 발언, 부하 괴롭힘, 증거 조작 혐의로 중징계 처분되며 형사 고발 대상입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정하윤 하사에 대한 모든 혐의는 무혐의 처리됩니다. 하윤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부대원들이 흩어질 때 몇몇 병사들이 하윤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사님,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하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그날 저녁 하윤은 미령 장군과 함께 부대 밖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내가 다 해낸 거야. 엄마가 안 왔으면 어땠을지 몰라요. 미령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윤아, 세상은 아직 불완전해. 하지만 너 같은 사람이 있기에 조금씩 나아지는 거야. 하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래요. 그래. 그게 내 딸이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카페 안을 물들였어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완연했어요. 부대 안나무들이 푸르게 물들었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윤은 여전히 같은 부대에 있었지만 모든 게 달라졌어요. 최도연 대위는 부대를 떠났습니다. 중징계를 받고 다른 곳으로 전출됐어요. 형사 고발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는 새로운 장교가 채웠어요. 이번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윤은 아침마다 막사 밖으로 나설 때 전과 다른 기분을 느꼈습니다. 더는 두렵지 않았어요. 고개를 들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고 부사관들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어느 날 아침 조회에서 부대장이 공지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대는 성평등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누구든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평가받는 곳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윤도 함께 박수를 쳤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하윤에게 전속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다른 부대로 옮기게 된 거예요. 서울 근처의 교육부대였습니다. 승진 기회도 있었고 더 나은 환경이었죠. 수진이 말했습니다. 하윤 씨, 축하해요. 진급도 빠를 거예요. 고마워, 수진아. 너도 곧 좋은 기회가 올 거야. 하윤 씨 덕분에 여기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젠 여군들도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 됐어요. 하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싸움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됐다는 게 뿌듯했어요. 전속 가기 전날 하윤은 부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떠올리며 천천히 걸었어요. 고통스러웠던 기억도 있었지만 성장한 기억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하윤은 강해졌어요. 훈련장을 지나칠 때 병사 몇 명이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하윤을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야간 정찰 훈련 때 증언해줬던 병사였습니다. 하사님, 잘 가세요. 너도 건강해라. 하윤은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생활관으로 돌아와 짐을 챙겼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군복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어머니 사진. 하윤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엄마처럼 되고 싶었어. 하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조금은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한 걸음 다가간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윤은 부대를 떠났습니다. 정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고통도 있었지만 성장도 있었던 곳. 이제 새로운 곳으로 향할 시간이었습니다. 새 부대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군들이 여럿 있었고 모두 자연스럽게 일하고 있었어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교육대장이 하윤을 맞이했습니다. 정하윤 하사, 환영합니다. 당신 이야기 들었어요. 대단하시더라고요. 과찬이십니다. 아니에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도 그 용기를 보여주세요. 하윤은 경례를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첫 근무를 시작한 날 하윤은 신입 교육생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여군 지원자들도 있었어요. 어린 얼굴들이었습니다.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들이었죠. 교육 시간에 하윤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군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여군들은 더 많은 편견과 마주할 거예요. 교육생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요구하세요. 여러분도 똑같은 군인입니다. 한 교육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사님, 힘들 때는 어떻게 하나요? 하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버티세요. 그리고 혼자 견디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교육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윤은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봤어요. 교육이 끝나고 하윤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하윤아, 새 부대는 어때? 좋아요, 엄마. 정말 좋아요. 다행이다.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엄마 고마워요. 그동안 많이 도와줘서. 내가 뭘 도와줬어? 다 내가 한 거야. 하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엄마, 나 이제 괜찮아요. 더는 도망치지 않을게요. 알아. 엄마가 믿어. 전화를 끊고 하윤은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교육생들이 운동장에서 구보를 하고 있었어요. 땀을 흘리며 뛰는 모습이 빛나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하윤은 숙소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 새로운 시작을 했다. 더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나 같은 사람들이 있기에 조금씩 나아질 거라 믿는다. 일기를 덮고 하윤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어요. 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어요. 며칠 뒤 하윤은 미령 장군과 다시 만났습니다. 서울의 작은 카페였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딸, 요즘 표정이 밝아졌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엄마. 미령은 하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윤아, 내가 겪은 일들이 헛되지 않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시작하고 있어. 정말요? 응. 국내 성평등 정책이 강화되고 있어. 여군들을 위한 지원도 늘어나고 있고, 내 용기가 만든 변화야. 하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엄마, 나 잘한 거 맞죠? 당연하지. 정말 잘했어.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픔도, 미래의 희망도. 해가 지고 가로등이 켜질 때까지 앉아 있었어요. 헤어지기 전 미령이 말했습니다. 하윤아, 세상은 완벽하지 않아. 아직도 싸워야 할 것들이 많아. 하지만 포기하지 마. 안 포기할게요, 엄마. 그래. 그게 우리야. 하윤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품이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윤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저 멀게만 느껴졌던 별들이 이제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하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지만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어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여정. 하윤은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편견도 있었고 차별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윤의 세계는 분명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부대 숙소 책상 위에는 교육생 한 명이 보낸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윤은 그 편지를 읽었어요. 하사님, 저도 하사님처럼 당당한 군인이 되고 싶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게요. 하사님이 보여주신 용기를 잊지 않을게요. 하윤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됐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하윤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이 보였어요. 앞으로 나아갈 길이었습니다. 하윤은 그 길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준비가 돼 있었어요. 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더는 숨지 않았습니다. 정하윤은 이제 당당한 군인이었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봄바람이 창문 틈새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어요. 새로운 계절이 왔습니다. 하윤의 새로운 인생도 시작됐어요.